5월의 햇살이 마당 한쪽을 비추는 오후였다. 진숙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자꾸만 부엌 창 너머로 시선이 흘렀다. 마을 어기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옆집 할매가 보였다. 저 사람도 혼자구나 싶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명절에나 한번 얼굴 비추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진숙 씨네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아들은 서울, 둘째는 부산, 막내딸은 결혼해서 대전. 명절 때도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시간 들렀다가 휙 돌아가기 일쑤였다. 가끔 전화가 오면 반갑긴 한데 통화는 늘 짧았다. 엄마 건강하지? 나 바빠서 끊을게. 그렇게 끊긴 통화 이후엔 집안이 더 조용해졌다. 진숙 씨는 올해로 68이었다. 젊었을 땐 밭일도 하고 동네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래도 손이 놀면 마음이 허전해서 텃밭에서 상추 몇 포기 뜯고 고추 몇 개 따고 그렇게 하루를 채워갔다. 저녁이면 홀로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젊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들었다. 웃음소리만 요란했다. 채널을 돌려도 비슷했다. 뉴스는 복잡하고 드라마는 너무 빨랐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소리만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어느 날 손주 지우가 놀러왔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지우는 방학이라고 엄마 손에 이끌려 시골집에 내려왔다. 엄마는 이틀 있다 올라간다며 짐만 풀어놓고 급히 다시 차에 올랐다. 엄마, 할머니 심심하시니까 자주 전화해드려. 딸의 말에 진숙 씨는 손만 흔들었다. 지우는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방 한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진숙 씨는 지우 옆에 앉아 물었다. 뭐 그렇게 재밌어? 지우는 화면을 할머니 쪽으로 돌렸다. 할머니, 이거 유튜브예요. 여기 보면 요리하는 것도 나오고 고양이 나오는 것도 있고 진짜 재밌어요. 화면 속엔 누군가의 부엌이 나왔다. 중년 여자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었다. 설명도 친절했고 자막도 달려 있었다. 진숙 씨는 신기했다. 이거 텔레비전 아니고?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그냥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진숙 씨는 웃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자기 같은 노인네가 무슨 그런 걸 하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날 저녁 내내 유튜브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는데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카메라가 켜져요. 그리고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영상 찍히는 거예요. 진숙 씨는 손주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해봤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카락. 진숙 씨는 민망해서 얼른 카메라를 내렸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할매 얼굴 누가 보겠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요즘은 진짜로 하는 게 더 좋대요. 꾸민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진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있는 그대로 뭐가 있다고. 그래도 손주가 좋아하니까 한 번쯤은 해봐도 되겠다 싶었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할머니, 오늘 뭐 해 드실 거예요? 된장찌개나 끓이려고. 그럼 그거 찍어요. 제가 찍어줄게요. 지우는 스마트폰을 들고 할머니를 향했다. 진숙 씨는 어색했다.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건가. 손이 떨렸다.
지우가 녹화 버튼을 눌렀다. 진숙 씨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고 된장을 풀었다. 그런데 말을 하려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인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모든 게 어색했다. 지우는 격려했다.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말 안 해도 돼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썰었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 지우가 녹화를 멈췄다. 할머니, 다 찍었어요. 진숙 씨는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 자기 모습은 낯설었다. 허리 굽은 할매가 부엌에서 뚝딱뚝딱 뭘 만들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게 뭐가 좋다고. 지우는 웃었다. 할머니,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해요. 그게 뭐? 여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해줄게요. 지우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눌렀다. 채널 만들기, 영상 업로드, 제목 입력. 진숙 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지우가 물었다. 진숙 씨는 생각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시골밥상? 좋아요. 그럼 채널 이름은 시골밥상 할머니로 할게요. 지우는 신나서 이것저것 눌렀다. 몇 분 뒤 영상이 올라갔다. 진숙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작은 네모 안에 자기가 찍은 영상이 떠 있었다. 조회수 0, 좋아요 0, 댓글 0. 아무도 안 봤네. 지우는 괜찮다는 듯 말했다. 할머니,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계속 올리면 사람들이 봐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냥 손주 심심풀이로 한번 해본 거지. 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간 뒤 진숙 씨는 가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영상을 다시 봤다. 조회수는 여전히 0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신기했다. 내가 찍은 게 여기 이렇게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진숙 씨는 문득 생각했다. 한 번 더 찍어볼까? 지우가 없으니 혼자 해야 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이번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진숙 씨는 스마트폰을 부엌 선반에 세워놓고 녹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각도가 이상했다. 얼굴이 반만 나왔다. 다시 세우고 다시 녹화하고 몇 번을 반복했다. 손이 떨려서 버튼도 잘못 눌렀다.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다시 눌렀더니 이미 찍히고 있었다. 진숙 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할매가 혼자 찍으려는데 잘 안 돼. 지우는 천천히 설명해줬다. 할머니, 일단 스마트폰을 세워놓고요. 빨간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네모 버튼 누르면 멈춰요. 진숙 씨는 받아 적었다. 빨간 버튼, 네모 버튼. 몇 번을 연습했다. 드디어 제대로 찍혔다. 김치찌개 끓이는 모습. 이번엔 말도 조금 했다. 김치는 이렇게 꽉 짜야 돼요. 그래야 국물이 텁텁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했다. 영상을 다시 보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지우한테 전화해서 올리는 법을 또 물어봤다. 지우는 친절하게 또 알려줬다. 할머니,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고 영상 선택하고 제목 쓰고 업로드 누르면 돼요. 진숙 씨는 천천히 따라했다. 제목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라고 썼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올라갔다. 이틀 뒤 진숙 씨는 스마트폰을 열어봤다.
조회수가 3이었다. 댓글은 없었다. 그래도 누군가 봤다는 게 신기했다. 3명. 3명이 내 영상을 봤구나. 진숙 씨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또 한 편을 찍었다. 이번엔 파전이었다. 부침개 부치는 소리, 지글지글 소리가 스마트폰에 담겼다. 말도 조금씩 늘었다. 파전은 반죽을 묽게 하면 바삭해요. 영상을 올렸다. 이틀 뒤 조회수 7, 댓글 하나. 할머니 목소리 좋아요. 진숙 씨는 댓글을 보고 또 봤다. 누군가 내 목소리가 좋다고 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평생 살면서 누구도 진숙 씨 목소리에 대해 칭찬한 적이 없었다. 그냥 시골 할매 목소리일 뿐이었는데 진숙 씨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진숙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영상을 올렸다. 된장국, 고등어 조림, 배추 겉절이, 감자전. 조회수는 조금씩 올랐다. 20명, 30명, 50명. 댓글도 하나씩 늘었다. 할머니 손만 느껴져요. 엄마 생각나네요. 진숙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다.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꺼내 읽었다. 누군가 자기 영상을 보고 있고 누군가 자기 요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댓글 하나가 달렸다. 할머니, 영상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진숙 씨는 당황했다. 화질? 소리?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누가 화질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우는 설명해줬다. 할머니,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대고 찍어보세요. 그리고 빛이 밝은 데서 찍어야 해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부엌에 형광등을 하나 더 달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놓고 찍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다. 진숙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을까 생각했다. 저녁이면 스마트폰을 꺼내 댓글을 확인했다. 조회수가 100명을 넘는 날도 있었다. 100명? 100명이 내 영상을 봤다. 진숙 씨는 가슴이 벅찼다. 세상 어딘가에 100명의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외롭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이제는 괜찮았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세상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다. 어느 날 밤 진숙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요? 어디 아프세요?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요새 유튜브라는 걸 한단다. 유튜브요? 엄마가요?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진숙 씨는 채널 이름을 알려줬다. 시골밥상 할머니. 찾아봐라. 다음 날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봤어요. 진짜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 지우가 알려줘서 해봤다.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대단하세요. 진숙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단하다. 딸이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였던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말이 맴돌았다. 대단하다. 나 대단한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머니, 너무 느려요. 영상 속도 좀 빠르게 해주세요. 진숙 씨는 당황했다. 속도? 어떻게 빠르게 하지?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자막 좀 넣어주세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자막. 진숙 씨는 자막이 뭔지도 몰랐다.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자막이 뭐냐? 지우는 설명해줬다. 할머니 말씀을 화면에 글씨로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어려워요. 컴퓨터가 있어야 해요. 진숙 씨는 한숨을 쉬었다. 컴퓨터는 없었다.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 딸은 바쁘다며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진숙 씨는 혼자 인터넷을 뒤졌다. 스마트폰으로 자막 다는 법. 검색하니 뭔가 나왔지만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다. 그래도 따라 해봤다. 앱을 깔고 영상을 넣고 자막을 입력했다.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손가락은 아팠고 눈은 침침했다. 그래도 해냈다. 자막이 달린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자막 감사해요. 진숙 씨는 웃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누군가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다. 1000명. 진숙 씨는 믿기지 않았다. 세상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채널을 보고 있다니. 지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구독자 1000명 넘으면 은색 버튼 받을 수 있대요. 은색 버튼? 네, 유튜브에서 주는 상이에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진숙 씨는 상을 받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상까지 받는다니. 며칠 뒤 택배가 왔다. 작은 상자 안에 은색 버튼이 들어 있었다. 시골밥상 할머니, 구독자 1000명 달성 축하합니다. 진숙 씨는 그 버튼을 한참 들여다봤다. 반짝이는 은색.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숙 씨는 그날 밤 버튼을 안고 잠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나서 진숙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밤사이 몇 명이 구독했는지, 댓글은 몇 개나 달렸는지. 예전엔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이젠 할 일이 생겼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찍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진숙 씨는 메모지에 적어두기 시작했다. 감자조림, 무생채, 두부조림.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진숙이 요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네. 유튜브라는 거 한다던데. 할매가 무슨 유튜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속으론 조금 외로웠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우와 딸 말고는 아무도 진숙 씨가 뭘 하는지 몰랐다. 어느 날 진숙 씨는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도해봤다. 지우가 알려준 기능이었다. 할머니, 라이브 방송하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달 수 있어요. 진숙 씨는 떨렸다. 실시간?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보기로 했다. 저녁 6시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댓글이 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라이브 하시네요. 진숙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해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다.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었다. 진숙 씨는 당황했다. 댓글이 너무 빨라서 못 읽겠네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할머니. 댓글들이 응원했다. 진숙 씨는 손을 씻고 재료를 꺼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그런데 손이 떨렸다. 칼을 들었는데 두부가 비뚤어지게 잘렸다. 댓글이 또 올라왔다. 할머니 귀여우세요. 키읔키읔키읔. 두부 모양 괜찮아요. 진숙 씨는 조금 안심했다. 괜찮다고 하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중간에 화면이 꺼졌다. 진숙 씨는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화면이 다시 켜졌지만 라이브는 끊긴 상태였다. 어머, 어떡하지? 진숙 씨는 다시 라이브 버튼을 눌렀다. 댓글이 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진숙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럴 수 있어요. 댓글들이 다정했다. 진숙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나서 진숙 씨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다.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하나하나 읽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라이브도 기다릴게요. 진숙 씨는 그날 밤 행복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다정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악플이 달렸다. 할머니, 요리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진숙 씨는 그 댓글을 보고 멈췄다. 구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나는 구식이지. 시골 할매가 하는 요리가 뭐가 대단하겠어. 진숙 씨는 그날 영상을 찍지 못했다. 부엌에 서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카메라를 켜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요? 아니, 그냥 엄마 요리가 너무 구식인가 봐.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밤새 잠을 설쳤다. 그 댓글이 자꾸 떠올랐다. 구식, 구식, 구식. 며칠이 지났다. 진숙 씨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 영상이 그리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숙 씨는 댓글을 읽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구식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좋아한다고 말해준 사람은 수백 명이야. 진숙 씨는 다시 부엌에 섰다. 카메라를 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작했다. 김치를 썰고 밥을 볶고 계란을 올렸다.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돌아오셨다. 기다렸어요.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진숙 씨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다.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다. 10,000명. 진숙 씨는 화면을 보고 또 봤다. 10,000명.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지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구독자 10,000명 넘었어요. 이제 은색 버튼 말고 은색 패 버튼도 받을 수 있어요. 은색 패? 네, 더 큰 상이에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진숙 씨는 웃었다. 대단하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하지만 속으론 뿌듯했다. 10,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내 채널을 보고 있다니. 그날 저녁 진숙 씨는 감사 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카메라 앞에서 우는 모습이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우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힐링돼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지만 10,000명을 넘고 나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매일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했는데 구독자가 늘면서 사람들이 더 자주 영상을 기다렸다. 할머니, 오늘은 영상 안 올리세요? 할머니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진숙 씨는 부담스러웠다. 매일 뭘 찍어야 하지? 똑같은 요리만 할 수도 없고, 진숙 씨는 고민 끝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요리만 하지 말고 일상도 보여주자. 텃밭에서 채소 따는 모습, 동네 산책하는 모습, 빨래 널는 모습. 그냥 평범한 하루.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텃밭에서 상추를 땄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상추가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어요. 카메라를 텃밭에 비췄다. 초록빛 상추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올랐다. 댓글도 달렸다. 할머니 일상이 너무 힐링돼요. 저도 시골에 살고 싶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숙 씨는 신기했다. 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특별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다. 구독자는 20,000명을 넘었다. 영상은 일주일에 4~5번 올렸다.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다. 진숙 씨는 바빠졌다. 아침엔 영상 찍고, 오후엔 댓글 읽고, 저녁엔 다음 영상 준비하고. 예전엔 할 일이 없어서 지루했는데 이젠 하루가 모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팠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다. 밤새 영상 편집을 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 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숙 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에 섰다. 카메라를 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손도 떨렸다.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멈췄다. 숨이 가빠왔다. 진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한참 뒤 진숙 씨는 겨우 일어났다. 영상을 확인했다. 중간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진숙 씨는 그 부분을 지웠다. 영상을 다시 이어붙였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손가락이 아팠다. 그래도 해야 했다.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숙 씨는 댓글을 보며 미안했다. 괜찮은 척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걱정시키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진숙 씨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하셨어요. 좀 쉬셔야 해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걱정이었다. 쉬면 구독자가 줄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다. 댓글을 확인하고 조회수를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계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진숙 씨는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다. 딸이 거울을 가져다 댔다. 거울 속 진숙 씨는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푹 꺼져 있었다. 엄마,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엄마, 좀 쉬세요.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진숙 씨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딸이 돌아간 뒤 진숙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처음엔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이젠 의무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
진숙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영상을 찍지 않기로 했다. 그냥 쉬고 싶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불안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영상 없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진숙 씨는 댓글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안했다. 기다리게 해서. 다음 날 아침 진숙 씨는 결심했다. 솔직하게 말하자.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말하자. 카메라를 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리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요, 요새 제가 좀 힘들었어요. 매일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다리시니까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요. 앞으로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올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구독자가 줄지 않을까?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당연히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우린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진숙 씨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이후 진숙 씨는 속도를 줄였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영상을 올렸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하고 싶을 때만 했다. 신기하게도 구독자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늘었다. 댓글도 더 다정해졌다. 할머니, 오늘도 잘 보고 가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좋아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진숙 씨는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다. 아침엔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엔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엔 천천히 영상을 준비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지만 더 행복했다. 어느 날 진숙 씨는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진숙이 요새 유튜브 잘 된다며? 그래, 조금씩 하고 있어. 부럽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진숙 씨는 웃었다.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진숙 씨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다. 카메라 켜는 법, 영상 찍는 법, 업로드하는 법. 친구들은 신기해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진숙이 고마워. 나도 해볼게. 진숙 씨는 뿌듯했다.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구독자는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진숙 씨는 믿기지 않았다. 5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니.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머니, 저 서울에 사는데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 목소리가 우리 엄마 목소리랑 비슷해요. 영상 볼 때마다 엄마 생각나서 울어요.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감사합니다. 진숙 씨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구나. 내 목소리가, 내 모습이 누군가에겐 그렇게 소중한 의미였구나. 진숙 씨는 눈물이 났다. 그 사람에게 답글을 달았다.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날 밤 진숙 씨는 잠들기 전에 그 댓글을 다시 읽었다.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진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 구독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진심이 중요했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닿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5만 명을 넘긴 어느 봄날, 진숙 씨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 제목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카메라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올해로 68살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았고요. 자식 셋 키우고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그렇게 혼자 살아왔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매일매일이 비슷했어요.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런데 손주가 알려준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악플도 달리고 제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도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우린 기다린다고. 그 말들이요, 제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고마운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골에 산다고 해서,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나이도, 학력도, 환경도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진심으로 받아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진숙 씨는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한, 천천히 제 속도대로요. 그래도 괜찮죠?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1000개, 2000개, 3000개. 할머니, 우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영상이 제 하루의 위로예요. 할머니, 진심 느껴져요. 그래서 좋아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60살 넘어서 뭘 하냐던 사람들한테 할머니가 보여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숙 씨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읽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구나.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구나. 그날 밤 진숙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울었어요. 딸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 진숙 씨는 웃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럴 수 있을지.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제일 멋져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구독자는 10만 명에 가까워졌다. 진숙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영상을 올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진숙 씨는 당황했다. 제가요? 방송에요? 담당자는 말했다. 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고 있어요. 꼭 소개하고 싶어요. 진숙 씨는 고민했다. 방송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방송국에서 나오래. 할머니, 대박. 진짜요? 나가세요. 할머니, 얼마나 멋진데요? 딸에게도 물어봤다.
딸도 나가라고 했다. 엄마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어요. 나가세요. 진숙 씨는 결심했다. 나가보자. 무섭지만 해보자. 촬영 날 진숙 씨는 평소처럼 입었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진행자가 물었다. 할머니, 68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어렵지 않으셨나요? 진숙 씨는 웃었다. 어려웠죠. 스마트폰도 잘 못 다뤘고 영상 찍는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요, 손주가 알려줘서 하나씩 배웠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지금 구독자가 거의 10만 명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숙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신기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골 할매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게 꿈만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가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진숙 씨는 잠시 생각했다. 계획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한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나이 들어서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건 없어요. 저도 68배 시작했는걸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진심이면 돼요. 방송이 나간 뒤 진숙 씨의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루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감동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60살인데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진숙 씨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진숙 씨는 특별한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 저 작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할머니처럼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근데 할머니 덕분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바로 해야겠다고. 할머니, 당신 덕분에 오늘 미술학원 등록했어요. 35살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영상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숙 씨는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누군가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진숙 씨는 답글을 달았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35이면 아직 젊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응원할게요. 그날 밤 진숙 씨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밤하늘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다. 저 별들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구나. 진숙 씨는 미소를 지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며칠 뒤 또 다른 댓글이 눈에 띄었다. 할머니,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에요. 남편, 저, 그리고 중학생 딸 둘. 요즘 가족끼리 대화가 없었어요.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저도 남편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가족이지만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영상을 봤어요.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요. 그냥 무심코 봤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애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애들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요리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외할머니 생각난다고.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할머니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를 저도 따라 만들어 봤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영상 이야기를 하면서요. 애들이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영상을 함께 봐요. 그리고 할머니 레시피로 저녁을 만들어 먹어요. 할머니, 당신 영상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숙 씨는 그 댓글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족이 모였다. 내 영상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 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았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당신 가족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모이세요.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진숙 씨는 특별한 영상을 찍었다. 제목은 가족에게였다. 카메라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자식이 셋 있는데요. 다들 도시에 나가서 살아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보진 못해요. 외롭죠? 그런데요,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은 꼭 곁에 있어야만 가족인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 있어도 자주 못 봐도 서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진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부모님 오랫동안 못 본 분들, 자식들 보고 싶은 분들,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안부 한마디만이라도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알아요. 제 자식들이 가끔 전화할 때 그 목소리 듣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계신 분들, 오늘 한번 안부 여쭤보세요.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식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늦기 전에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가족과 대화가 없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함께 밥 먹으면서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거요. 영상을 올렸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할머니, 지금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할머니 영상 보고 오늘 가족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할머니, 눈물 나요. 저도 부모님 보고 싶어요. 진숙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영상 봤어요. 그래, 엄마, 미안해요. 자주 못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 바쁜 거 다 알아. 아니에요, 엄마. 안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가족들 다 데리고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요. 진숙 씨는 눈물이 났다.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온다. 가족들이 다 온다. 얼마만인가. 명절도 아닌데 그냥 보고 싶어서 온다는 게 진숙 씨는 행복했다. 이 모든 게 유튜브 덕분이구나. 내가 용기 내서 시작한 이 작은 일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주말이 됐다. 큰아들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며느리와 손주 둘. 이어서 둘째 아들 가족도 왔다.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집안이 북적였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이야기 소리. 진숙 씨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파전.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엄마,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래, 맞아. 요새 자주 만드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손주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진숙 씨는 웃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배가 불렀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오늘 우리 다 같이 영상 하나 찍어요. 영상? 네,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엄마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온 가족을 한 화면에 담았다. 자, 엄마. 인사하세요. 진숙 씨는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들 저 때문에 모였대요. 제 영상 보고서요. 가족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자주 모이기로 했어요. 손주 하나가 외쳤다. 할머니 최고. 또 다른 손주가 말했다. 진숙 씨는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 가족이 다시 모인 거요. 여러분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만드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랐다.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저도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갈게요. 가족이 최고예요.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다음 주 진숙 씨는 유튜브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구독자 10만 명 돌파. 은색 재생 버튼. 진숙 씨는 믿기지 않았다. 10만 명. 10만 명의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니. 며칠 뒤 택배로 큰 상자가 왔다. 은색 재생 버튼이 들어 있었다. 시골 밥상 할머니,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축하합니다. 진숙 씨는 그 버튼을 품에 안았다. 무거웠다. 그 무게가 그동안의 시간들, 노력들, 눈물들, 웃음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진숙 씨는 카메라를 켰다. 마지막 영상을 찍을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어요. 이 은색 버튼을 받았고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로요. 68살 시골 할매가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줄은 몰랐어요. 진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평생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매였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자식 키우고 혼자 늙어가는 사람.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근데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걸요.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자기만의 빛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게 없어도 시골에 살아도 누구나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리고 진심이고요.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근데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진심이면 됐어요. 진숙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계세요? 나이가 많아서, 늦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 분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건 없어요. 저도 68배 시작했어요.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숙 씨는 은색 버튼을 들어 보였다. 이 버튼은 제게 큰 의미예요. 이게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용기를 냈다는 증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이 버튼 보면서 저는 매일 생각할 거예요. 계속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진숙 씨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외롭지 않게 됐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68살 할매지만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요. 여러분과 함께요. 천천히, 제 속도대로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기 속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진숙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오늘은 달라 보였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진숙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땄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다. 진숙 씨는 그 모든 걸 느꼈다. 살아있다는 걸, 숨쉬고 있다는 걸,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스마트폰을 꺼내 댓글을 확인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하나하나 읽었다. 할머니, 오늘 퇴사 결심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시작하려고요. 할머니, 70살인데 오늘 컴퓨터 학원 등록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숙 씨는 한 댓글 한 댓글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다. 할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용기 내셔서 대단해요. 함께해요. 천천히. 그날 저녁 진숙 씨는 다시 부엌에 섰다. 오늘은 무얼 만들까? 감자전? 아니면 호박전? 진숙 씨는 웃었다. 뭘 만들든 좋았다. 중요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카메라를 켜고 요리를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게 전부였다. 밤이 깊었다.
진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68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진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잠들었다. 내일도 누군가 자기 영상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진숙 씨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도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빛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다. 진숙 씨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할매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얻었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야기 하나하나 다 읽고 있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살아가요. 나이도 환경도 처지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숙 씨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화면 아래쪽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반짝이며 나타났다.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는 문구가 부드럽게 떠올랐다. 진숙 씨의 미소가 화면 가득 채워졌다. 그 미소에는 68회의 삶이 외로움과 좌절이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